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뉴욕 내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데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다우지수의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이번 주 들어서 두 차례나 15,000선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결국 종가도 15,000선 넘은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0.58% 상승한 15,056.20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 발표나 기업 실적 발표가 별달리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 외적인 요소에 뉴욕 증시가 힘을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주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고요. 독일의 제조업 수주가 2달 연속 호주세를 보였다는 점, 또 일본 증시가 5년 만에 15,000선 넘어섰다는 점까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꾸준하게 오름폭 늘리면서 장중 고점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다우지수 내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들 움직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는데요. 대부분 초록불 들어온 채로 마감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 기초소재주들, 통신주들, 금융주들, 그리고 산업재주까지 1% 내외의 상승폭 보이면서 상승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신다면 캐터필러가 2.5% 상승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월트 디즈니의 경우에도 상승의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1.55% 올랐고 JP 모건 체이스가 1.99% 상승,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 1.67%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이끄는 모습 기록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흐름을 살펴보실 텐데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상승 탄력은 좋지는 않았지만 오름세는 유지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0.11% 오르면서 3,396.6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간 차트로 확인해 보신다면 장 초반에 고점 찍은 뒤 고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도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내에서 어떤 종목들 움직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특징주로 애플과 구글을 꼽았는데요. 어제 애플 바클레이즈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45%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의 경우에도 어제 처음으로 이 $860 넘어서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다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0.5%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 종목들 흐름 더 살펴보신다면 이 모바일 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야후가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5% 오른 채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 22%나 급락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루바 네트워크스인데요. 4월 고객 주문이 감소하면서 3분기 실적 전망을 낮춘 점 주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22.81% 급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S&P 500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경우에도 오늘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0.52% 상승하면서 1,625.96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S&P 500 지수 내에서 어떤 종목들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0.16% 상승하는 모습으로 소폭 오름세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뉴욕 검찰의 모기지 대출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제소될 위기에 처했지만 채권 보증업체 MBIA와의 법정 싸움이 마무리되면서 $170억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 긍정적으로 여전히 주가에는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디렉티브입니다. 이 종목 실적 호재를 받으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텐데요. 자, 뉴스를 통해서 보신다면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8만 3천 명으로 이 가입자 수가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 50만 5천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입자 수가 조금 더 더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2만 1,000명 가입자가 더해졌습니다. 당초 시장의 예상치 1,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가 기록이 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진 상황인데요. 주가는 6.88% 급등한 $61.95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 증시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주요 기업들, 특히 금융주들이 긍정적인 실적 내놓으면서 지수에는 힘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내에서는 또 제조업 수주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독일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일 증시가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0.86% 상승한 8,181.78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독일 증시 내에서의 업종도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금융주들의 흐름이 가장 좋았는데요. 파이낸셜 1.5% 상승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소재주, 소비재주, 그리고 IT주들까지 0.1% 내외 상승폭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코메르츠방크가 2.56% 상승했고요. 오늘 또 보험업체인 알리안츠가 시장 예상치 웃도는 실적 내놓으면서 3.22% 상승했습니다. 금융주 전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도이치뱅크 역시 1.4%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와 영국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증시 흐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루 쉬고 재개장한 영국 증시 역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0.55% 오른 6,557.30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영국 증시 내에서도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금융주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업종별로 살펴보신다면 역시 파이낸셜 업종 1%대 상승이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목들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이드 뱅킹 그룹이 2%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바클레이즈도 오르면서 3.82% 오름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HSBC 홀딩스 오늘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습니다. 주가는 2.96% 오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HSBC 홀딩스 역시 세전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랑스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증시의 경우에는 유럽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 탄력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금융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0.37% 상승한 3,921.32포인트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프랑스 증시 내에서 종목들 흐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 5.68% 급등한 채로 마감이 됐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랄 오늘 실적 발표 외에도 재료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구조조정 소식이 있었는데요. 550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 실적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점 소시에테 제네랄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5.68% 상승한 30.14유로로 마감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품 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주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오늘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0.04% 내린 82.35달러 기록했고요. 미국 국채 10년물 0.68% 상승하면서 금리 1.78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원자재 시장은 좀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WTI 유가 95.62달러 마감이 됐는데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작용이 됐습니다. 브렌트유도 0.69% 하락하면서 104.73달러로 어제 상승분을 조금 줄여놓는 모습 기록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값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1,448.80달러로 1.3% 내렸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